안녕하세요. 헌신한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린 인간을 제대로 응징해줬던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서윤 씨예요. 여러분, 라디오 듣는 지금 이 순간도 분명 누군가는 결혼을 앞두고 설레겠죠. 서윤 씨도 그랬대요.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모와 백화점 쇼핑을 같이 다니며 혼수 리스트를 체크하던 날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거는 우리 집안에서 늘 쓰던 거야. 며느리가 들어오면 첫날엔 꼭 이 다관으로 차를 내려 마셔야지. 예비 시모가 그렇게 말하면 서윤 씨는 마음속으로 드라마에서 보던 그 정겨운 풍경이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다는 거예요. 결혼식장 계약서도 마무리했고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 일정도 나왔고 예물만 고르면 끝. 그렇게 달력이 채워지던 어느 주말이었죠. 문제의 그날. 백화점 쇼핑을 마치고 나와 택시에 탔대요. 앞자리에 앉은 예비 시모가 기사님한테 공연히 말을 붙이더랍니다. 요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시고요. 아니, 며느리 될 애가 좀 예쁘죠? 그 말투가 뭐랄까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듯 했다나? 그래도 웃으며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신호에 걸려 차가 잠깐 멈췄고 기사님이 룸미러로 둘을 힐끗 보더니 아주 조심스레 한마디를 꺼냈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시모라는 사람 꼭 조심하세요. 차 안이 온통 정적이 됐대요. 시모라는 단어가 그냥 시어머니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름인지. 그런데 기사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모라 불리는 분 모시고 다녔거든요. 결혼 들어가는 집에서 돈을 좀 이상하게 굴리시던데 제가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느낌이 안 좋아서. 예비 시모가 바로 발끈했죠. 운전이나 제대로 하세요. 손님한테 그런 말하는 거 무례한 거 모르세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조심하라고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택시기사의 실언 정도로 넘겼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이상한 말은요,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시모라는 사람 꼭 조심하세요. 그 문장이 자꾸자꾸 머리를 울렸다는 겁니다. 하차하고 나서도 예비 시모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대요.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네. 내가 결혼 사기꾼이래 뭐래. 겉으론 웃어넘겼지만 서윤 씨 마음속 작은 바늘이 톡 하고 박힌 거죠. 그날 밤 서윤 씨는 피곤해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휴대폰에서 사진을 넘기다가 문득 익숙한 번호가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식장 잔금 문의하려고 저장해둔 번호들 사이에 꽃집 미리 예약이라고 저장해둔 게 있었는데 그 번호 아래 메시지 미리 보기가 이상했대요. 어머니, 내일 3시에 아가씨 드레스 픽업 도와주세요. 보낸 사람이 누구였게요? 신랑 될 사람 준호 씨였어요. 아가씨? 뭐지 혹시 턱시도 샵 직원 호칭? 아니면 사회자?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답니다. 다음 날 서윤 씨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대요. 여보, 어제 우리 결제한 예단비하고 예물, 어머니가 보관하신다고 했지? 응, 엄마가 귀금 속은 안전하다고 집에 두자고 해서. 왜? 그냥. 나도 리스트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 순간 말끝에서 이상한 빈틈이 느껴졌대요. 예물은 둘이 같이 보관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내가 보관해야 안전하다고 우겼고 준호 씨도 굳이 만류하지 않았대요. 그래도 설마 했죠. 사람을 의심하는 일은 원래 어렵잖아요. 믿음이란 건 한 번 쌓이기까지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찰나라고들 하죠. 그 찰나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나 봅니다. 며칠 뒤 예물점에 확인 전화를 했더니 또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대요. 그 반지요? 어머님이 오셔서 모델을 바꾸셨는데요. 최근 라인으로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업그레이드요? 결제는요? 같은 금액으로 바꾸시는 거라고만 들었어요. 근데 사이즈를 2개로 나누자고 하셔서 하나는 12로, 하나는 9호로. 그 말 들으셨죠? 사이즈가 2개. 9호는 서윤 씨 사이즈가 아니라 거짓말 안 보태고 좀 작은 사이즈였대요. 혹시 다른 여자를 위해? 아가씨 드레스? 밤새 뒤척였답니다. 참다 결국 서윤 씨가 움직였어요. 택시기사님의 한마디가 실수인지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예약 내역을 뒤지고 카드 명세서를 쫙 뽑았대요.
그리고 큰맘 먹고 예비 시모 집으로 불쑥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반지 좀 다시 확인하려고요. 예비 시모가 난색을 표했대요. 왜 갑자기? 지금 집이 정리가 안 돼서. 그때 현관문 너머로 들려온 소리, 어머님, 커피는 제가 내릴게요.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죠. 머리가 고급스럽게 말려있고 손톱 끝까지 완벽하게 관리된 여자. 서윤 씨가 얼어붙었대요. 누구세요? 여자는 능청스럽게 웃었답니다. 아가씨요. 어머니가 우리 집 아가씨라고 부르시길래요. 예비 시모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준호 회사 후배야. 결혼 준비 도와주려고. 그런데 그 아가씨 손에 반짝이던 반지. 케이스가 예물점 로고 그대로였고 크기도 작았어요. 9호.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대요. 그 반지 어디서 났어요? 여자는 손가락을 슬쩍 숨겼습니다. 아, 이거요? 제 건데요. 그럼 케이스는요? 어머니가 아니 이모가 주신. 정적. 시침질이 서툴렀던 거죠. 그 자리에서 더 다투면 말만 더러워질 것 같았대요. 서윤 씨는 돌아섰어요. 돌아오며 손이 벌벌 떨렸고 머릿속엔 수백 번의 질문이 폭주했죠. 나를 뭐로 본 거지? 나보고 장부 마감만 하고 빠지라는 거야? 왜 예비 시모는 저 여자를 아가씨라고 부르지? 준호는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서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으로 소리치지 말고 증거로 말하자. 어설픈 울음 대신 탄탄한 기록으로 끝내자. 그렇게 시작된 게 사이다 프로젝트였대요. 휴대폰 녹음 어플, 핸드폰에 저장된 영수증 사진, 계좌 이체 내역, 예물점 통화 녹취. 한 가지씩 포개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택시회사에 연락해 기사님을 찾았어요. 시모 조심하라던 그분 정말 있을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손님 민원 기록으로 기사님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자마자 기사님이 먼저 말했대요. 혹시 그날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좀 당한 게 있어서요. 이 시모라는 분 다른 집안 혼수랑 예물도 왔다 갔다 하신 걸 몇 번 봤거든요. 같은 꽃집, 같은 예물점, 같은 웨딩숍을 돌면서 늘 아가씨라고 불리는 젊은 여자가 옆에 있었고요. 같은 웨딩숍이요? 네. 그리고요, 가끔 그 젊은 여자하고 남자분이 차에서 싸웠는데 엄마가 처리해 줄 거야 라는 말도 들었어요.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기사님은 조심스레 그날 들었던 구체적인 지명 몇 개와 시간을 손으로 적어줬대요. 그 길로 서윤 씨 웨딩숍을 찾아갔죠. 상담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혹시 같은 날짜에 같은 예식장 예약하신 커플이 한 팀 더 있어요. 남자분 성함이 같은데 여자분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상해서 계속 확인 중인데. 심장이 얼었습니다. 같은 남자, 다른 여자.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서윤 씨는 그날 밤 준호 씨에게 정면으로 물었대요. 준호야, 아가씨가 누구야? 잠시 침묵. 회사 후배야. 엄마가 얘 좀 챙겨주라고 해서. 같은 예식장, 같은 날짜, 다른 신부 등록된 거 알아? 무슨 소리야? 그리고 9호 반지 그 친구 손에 있던데? 준호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어설픈 변명을 했대요. 그건 엄마가 그냥 잠깐 맡겨준 거야. 아, 오해야. 그때였대요. 스피커폰 너머로 예비 시모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얘는 원래 좀 멍청해서 그래, 며느리. 내가 다 이해해. 며느리라는 달콤한 호칭이 그날따라 칼끝 같았답니다. 그 다음 일주일 서윤 씨는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웨딩업계 사람들은 알죠. 예식 전 최종 리허설 날이 사실상 가장 바쁜데 친인척 몇몇도 얼굴을 비춥니다. 서윤 씨는 그날을 선택했어요. 예비라는 말을 지워버리기로. 판을 깔았고 증거를 정리했고 증인을 세웠습니다. 택시기사님에게도 양해를 구해 그때 들었던 사실만 공정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대요. 웨딩숍 상담실장에게도 이상한 중복 예약에 대한 확인을 부탁했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에 녹취 파일 문자, 캡처 통화 기록, 결혼식장 예약 내역을 야무지게 쓸어 담았죠. 리허설 날 로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신부 대기실 앞에서 예비 시모는 또다시 활짝 웃으며 말하더래요. 우리 얘 눈이 높아서 큰일이야. 아가씨 아니 며느리 될 애랑 같이 사진 찍자.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어제 그 반지의 주인. 허리에 팔을 얹으며 준호에게 깔짝대는 그 모습. 누가 봐도 선을 넘은 친밀함이었죠. 친척들 눈썹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누구야? 회사 후배래. 웅성거림이 쫙 번졌죠. 바로 그때 서윤 씨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웨딩홀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리허설 점검 명목으로 스피커를 연결했대요. 여러분, 제 소개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혼을 리허설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들의 이중 연기를 공개 리허설 하겠습니다. LED 스크린에 캡처 화면이 켜졌죠. 어머니, 내일 3시에 아가씨 드레스 픽업 도와주세요. 같은 날짜에 같은 예식장 예약 확인드립니다. 반지 사이즈 11호와 9호로 분할. 순식간에 숨막히는 침묵. 예비 시모가 달려와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이미 화면은 바뀌었어요. 택시기사님의 증언 녹취가 흘렀습니다. 늘 아가씨가 있었고 엄마가 처리해줄 거야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웨딩숍 상담실장의 확인 통화. 같은 신랑 이름으로 두 커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찍어둔 영상. 예비 시모 집 현관, 문이 열리며 아가씨가 9호 반지를 낀 손으로 컵을 들고 나오는 장면. 얼굴은 흐리게 처리했지만 손과 반지 케이스는 선명했죠. 예비 시모가 악을 썼습니다. 허위야. 다 조작이야. 그때 준호 씨가 휘청하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예비 시모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돌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대요. 난 준비돼 있었어. 당신이 날 택했으면 됐잖아. 어머니가 다 해주신다면서. 친척 어른의 호통이 터졌죠. 이게 사실이냐? 예비 시모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결국 터뜨린 말. 돈이 좀 필요했어. 둘 다 잡아두면 되잖아. 형편 봐가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척들이 우르르 일어났고 웨딩홀 매니저가 당황해 들고 있던 꽃다발을 떨어뜨렸답니다. 촉촉하던 연습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서윤 씨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한 문장을 꺼냈대요. 오늘부로 저는 이 결혼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기적 혼인빙자, 재산 편취 시도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음을 알립니다. 변호사님. 문 너머로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와 웨딩홀 CCTV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응? 영화냐고요? 아니요. 서윤 씨가 말하길 현실은 때때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고요. 변호사가 조용하게 말했답니다. 금일자로 내용 증명 발송했고 관련 증거는 경찰과 법원에 각각 제출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은 즉시 기록하겠습니다. 그 순간 가해자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네요. 준호 씨는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울었답니다. 아가씨는 핸드백을 치켜들며 도망치려 했지만 웨딩홀 직원이 결제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며 앞을 막았고 결국 밖으로 나가며 남긴 말, 다 엄마가 하라 했잖아. 나만 나쁜 년이야? 공기가 찢어지는 듯 했죠. 폭풍이 지나간 듯 리허설장은 텅 비었고 남은 건 서윤 씨의 평온한 호흡뿐. 그날 저녁 그녀는 자기가 쓴 메모를 찢어버렸대요. 예단 수량 체크, 신혼여행 결제, 친척. 방 배정 같은 글자들 사이로 새로 태어난 문장이 있었답니다. 나를 우습게 본 순간 그들은 게임에서 졌다. 후일담 궁금하시죠? 첫째, 법정 장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혼인빙자 예물 반환, 정신적 손해배상. 변호사는 증거가 명확하니 합의보다 판결을 받자고 했고 서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대요. 재판정에서 예비 시모가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판사님이 단호히 말했답니다. 타인의 재산과 신뢰를 이용하는 건 잘되기가 아니라 망치기입니다. 판결문엔 예물 전액 반환, 위자료 지급, 웨딩홀과 꽃집에 발생한 손해비용 일부 부담까지 명시됐고요. 준호 씨는 재판 중반부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마지막에 한마디 정말 미안해.
난 바보였어. 서윤 씨는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라 공범이었어요. 둘째, 회사에서 퍼진 뒷소문. 세상이 얼마나 좁아요? 웨딩업체 직원, 예물점, 꽃집은 죄가 없죠. 오히려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신랑 직장에도 금세 소문이 퍼졌답니다. 같은 날짜 두 여자를 붙잡아 두고 시간 끌다가 예물 돌린 사건이 있었대. 그 아가씨는 회사에서 계약직이었는데 출근을 며칠 못했고 결국 계약 연장 실패. 준호 씨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회사 신뢰도 위반으로 팀 이동 및 감봉 조치. 같은 부서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 어휴, 결혼도 프로젝트라고 생각한 모양이지. 프로젝트의 윤리는 기본인데. 셋째, 가족 앞 대면의 후폭풍. 예비 시모의 친척들 사이에서 전화가 빗발쳤대요. 언니,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조카 결혼을 2개나 잡아놓고 돈을 굴린다고. 예비 시모는 친척방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답니다. 누구 한 명의 눈물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었죠. 며칠 뒤 그 집안 카톡방 공지에 향후 모든 경조사 비용은 투명 회계로 관리한다는 규정까지 생겼대요. 사이다죠? 네, 그런데 진짜 사이다는 그 다음입니다. 넷째, 아이 지인들의 반응. 서윤 씨가 그동안 아이처럼 귀하게 여기던 조카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편지를 보냈대요. 이모, 이모는 멋져요. 나쁜 어른들한테 당당히 말할 줄 알아서요. 나도 커서 이모처럼 될래요. 라디오 부스에서 이 편지를 읽던 제가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어른이 아이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그날 서윤 씨가 답을 내렸잖아요. 울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팩트로 말해. 그리고 마지막 서윤 씨의 현재. 그녀는 결혼식장을 취소한 그 발걸음으로 바로 헬스장에 등록했대요. 몸부터 다시 세우자고. 아침엔 단단한 샌드위치, 점심엔 뜨끈한 미역국, 저녁엔 차분한 산책. 일주일, 한 달, 석 달.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요. 놀랍게도 눈빛이 달라져 있더래요. 아, 내가 나를 구했다. 친한 친구들과 제주도로 떠난 여행에서 바다 앞에서 말했답니다. 난 이제 나를 믿을 거야. 그리고 경고해준 사람들의 용기도 잊지 않을 거고. 그 택시기사님께는 작은 과일 바구니와 편지를 보냈다네요. 그날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답장이 참 따뜻했대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라는 말, 이제는 괜찮으시겠죠? 여러분, 이 사연의 핵심은 배신과 불륜, 뒤통수의 충격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준 마음이 이용당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태도입니다. 울고만 있으면 가해자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만 반응해 하고 더 큰 칼을 갈아요. 하지만 기록하고 확인하고 결심하면 판이 뒤집힙니다. 리허설장을 한순간에 법정의 전초전으로 바꾼 서윤 씨의 용기 정말 박수 보내야죠. 마지막으로 서윤 씨가 이 사연 끝에 꼭 전하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여보, 아니, 이제는 이름조차 부를 필요 없는 사람. 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려 했어요. 근데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서 있었죠. 사랑은 계산서가 아니니까 거기에 사인해 줄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나에게 사인할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계약서에. 속이 시원하셨나요? 사이다는 한 모금으로도 충분하지만 어떤 날은 2잔, 3잔 마셔도 모자랄 때가 있죠. 오늘 서윤 씨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모라는 사람 꼭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를 나쁜 예감으로만 듣지 마시고 내 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인간, 우리가 제대로 응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약자가 아니에요. 사실을 알고 준비하고 마이크를 쥐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 편입니다.